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리처드 브라이언트입니다. 올해로 60세, 저는 30년 동안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점점 무료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와 강의로 바쁘게 살았던 제게 아무 도전도 없는 삶은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엔 동기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부담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도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친구 제임스가 태블릿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상이길래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는 태블릿을 돌려주었고 화면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배우들, 빠른 전개, 그리고 이상한 기호들. 이건 무슨 언어야? 한글이라고 해. 한국 문자야.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로마자와 완전히 다른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체계적으로 조합된 느낌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호기심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서적을 찾고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적 원리와 논리가 담긴 완벽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발음 기관을 본뜬 문자 구조. 이런 문자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처럼 조합되는 방식에 저는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글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의 논리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이상할까?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자.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 저는 이 문자가 단순한 언어 체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익숙한 것만 찾게 되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이 문자는 학습 과정 자체가 기존의 언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국어 하나 더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이것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완벽한 문자 체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 서적을 찾아보며 한글의 기원과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600년 전 한국의 한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그 시대에 만들었다고? 서양의 문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복잡한 철자법과 문법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놀라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는 너무나도 직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호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논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였습니다. 단순한 조합 방식 덕분에 컴퓨터가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 AI 기술에서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자 체계라면 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는 흔히 배우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실버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글을 실버 세대 교육에 활용하면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실버 세대를 위한 최적의 문자이다. 실버 세대에게는 복잡한 문법이 있는 언어보다는 쉽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정확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실버 세대들에게 가르쳐 보면 어떨까?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동시에 치매 예방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 수업을 열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한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를 배우면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는 한글을 영국에서 널리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이 문자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 그렇다면 이 한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면 어떨까? 특히 배움에 목말라 있는 실버 세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다면? 이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도서관에서 한글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 수업을 열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한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를 배우면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는 한글을 영국에서 널리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한글 수업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한글이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문자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보통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언어 수업을 개설하곤 하는데 한국어는 우리 지역에서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영국에서 흔히 배우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 문자는 학습이 쉽고 특히 실버 세대들에게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업을 개설하려면 최소한의 수강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모집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속했고 도서관 게시판에 한글 수업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관심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저 글자들이 궁금했어요. 손주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언젠가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한글이 쉽다면서요? 뜻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쉽다고 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한인회에서 자원봉사 강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반갑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수업은 정식으로 개설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서관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하지만 강의실 문을 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도 채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한 번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알고 가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두뇌를 활성화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문자들이었지만 다들 집중해서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한글을 익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글자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두 시간 만에 짧은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곧 한글을 완벽히 익히게 될 것이다. 한글이 바꾼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 수업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주한테 한국어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을 가서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해 보고 싶어요. 한글이 이렇게 쉽게 배우는 문자라면 다른 외국어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의 삶이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의 변화, 그리고 더 커지는 한글의 영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글 수업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글 수업은 단순한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국에서 인정받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한 작은 한글 수업이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참가자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글이 쉽다길래 한번 배워보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손주에게 한국어 편지를 써볼까 해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는데 글자를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되었구나.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계속되면서 참가자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던 몇몇 실버 세대 수강생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당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다시 도전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익히고 있어서 신기해요.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한글 수업이 단순한 배움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기회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몇몇 참가자들은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고객 응대였는데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알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접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한글은 실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도서관에서도 수업을 개설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한글 수업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변화한 실버 세대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 수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대학에서 정식으로 한글 강좌 개설을 논의하자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식 강좌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한글 강좌는 도서관을 넘어 대학에서도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강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한국의 초청을 받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한글로 이루어져 있구나. 지하철 노선도, 거리 간판, 전자기기, 모든 것들이 한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서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책장 한쪽에 놓여 있던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고서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문자. 그것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경험해야 한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혁신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이제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문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한글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